여러분들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에서요. 웹앱 폴더에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선택해 주시고요. HTML. 그다음에 파일 이름은 7번까지 했었죠. 8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네, 새 HTML 파일 만들기고요. 폴더는 웹앱, 그리고 8번 포지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디에 제목을 하나 넣을게요. CSS 포지션 이렇게 넣고요. div 2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division 1번. 그 다음에 복사 좀 할까요? division 2번 이렇게 할게요. 네, 뭐 별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건 아니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그런 페이지입니다. 디비전, 이 div들이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크기는 얼마인지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 모든 div에 공통적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거고요. 테두리 선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 솔리드, 그레이. 네, 파일 다 만드셨죠? 만드셨으면 여러분들 웹페이지, 크롬 브라우저 열어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8번 position.html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그 div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div가 들어가 있는데 위쪽에 div가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 div가 있습니다. div는 원래 그 마진이나 패딩이 없기 때문에 그 화면에 딱 붙어서 보이고요. 그리고 테두리선은 위쪽 테두리선, 아래쪽 테두리선 그 차지하는 영역이 어디냐 보여주기 위해서 테두리선을 넣었죠. 넣었습니다. HTML 엘리먼트들은요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자, 이게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의 전체 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브라우저죠. 이 개발자 도구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 그죠? 개발자 도구는 원래 컨텐츠들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의 어떤 특수한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웹페이지가 보이게 되는 영역은 지금 제가 박스로 표현한 여기가 그 웹페이지들이 보이는 그 영역이 되는 거죠. 영역인 거고요. 브라우저는 HTML 엘리먼트들을 배치를 할 때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축의 원점에 해당하는 거죠. 좌표축의 원점이 어디냐면 왼쪽 상단입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를 2개를 그렸죠. 네. 브라우저는 자기 브라우저의 왼쪽 상단, 이 왼쪽 상단 여기가 중심 좌표 0,0라고 하는 원점이 되는 거고요. X축의 방향은 좌상단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X축 방향.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좌상단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Y축 방향이에요. 이게 그 X좌표, Y좌표가 바뀌는 방향입니다. 방향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엘리먼트의 이쪽 왼쪽 모서리를 100,100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100만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100만큼 이동을 시키는 게
그게 100,10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HTML에서 브라우저에서 위치를 X좌표, Y좌표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고요. HTML 브라우저는 HTML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좌상단부터 시작을 해요. 좌상단부터 시작을 해서 블록 요소는 여기서부터 그 위드스 전체를 그 다음에 또 블록 요소가 나오면 그 밑에다가 위드스 전체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엘리먼트들을 블록 요소들이 나오면 블록 엘리먼트들이 나오면 그 엘리먼트들을 밑으로 쌓아갑니다. 뭐 div 이렇게 계속해서 div를 넣으면은요. 그 div들은 계속해서 밑으로 쌓이는 거예요. 왜? 위드스는 블록 요소는 위드스를 전체를 사용을 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인라인 요소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앵커 태그 같은 인라인 요소가 나오면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앵커 태그가 차지하는 가로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인라인 요소가 나온다. 그러면 옆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요. 물론 공간이 남아있을 때 이만큼 공간이 남아있을 때 인라인 요소는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인라인 요소인데 여기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부족하면 밑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 밑에다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가 있는데 블록 요소가 나온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 옆에다가 블록 요소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밑에다가 블록 요소를 넣어줍니다. 이제까지 만든 HTML 파일 보시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HTML 파일이 브라우저가 HTML 엘리먼트들을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태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주석으로 스타일에다가 주석으로 정리를 할게요. 스타일에다가 CSS 포지션 위치라고 하는 거죠. 위치. 뷰포트는 브라우저의 좌상단. 아까 왼쪽, 위쪽 말했죠. 뷰포트를 기준으로 요거는 포지션 이렇게만 할게요. HTML 엘리먼트들의 위치 좌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엘리먼트들의 위치는 무엇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왼쪽이 어디냐, left가 어디냐, 그 다음에 탑이 어디냐, right가 어디냐, bottom이 어디냐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설정하는 것을 CSS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치 방식들을 아셔야 돼요. 배치 방식들을. CSS의 배치 방식에는 우선 스태틱 배치라고 하는 게, 스태틱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태틱 배치는 HTML 엘리먼트들이 원래 배치되는 방식. HTML 엘리먼트들이 원래 배치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 요소는 블록 요소처럼 대로.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는 인라인 요소대로. 블록 요소는 항상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고 화면의 전체를 위드스를 전체를 다 사용을 하고 인라인 요소는 블록 요소 다음에 인라인 요소가 나오면 첫 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라인 요소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붙여서 배치를 하고 그런 방식이 스태틱 방식이에요.
이 스태틱 방식에서는 left, top, right, bottom 설정이 바텀 값이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static, relative, absolute, fixed, inherit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static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를 static이라고 쓰면은요. left 뭐 예를 들어서 32픽셀 그다음에 top 32픽셀 이렇게 레프트하고 탑이 숫자를 적용을 했잖아요. 숫자를 적용을 했는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볼까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하게 되면은요. 네,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 스태틱 32픽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왼쪽에서 32픽셀 띄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 좌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32픽셀만큼 떨어져야 돼요. 근데 디비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탑에서 32픽셀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탑에서 32픽셀 밑으로 내려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스태틱.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배치하는 원래대로 배치해주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 그게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자, 그럼 다른 배치 방식은 뭐냐면 relative라고 하는 배치 방식이 있어요. relative는 상대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HTML 요소죠. HTML 엘리먼트의 스태틱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자, 기준이 어디냐면 스태틱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스태틱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스태틱 위치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레프트와 탑을 띄워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를 스태틱이 아니라 relative로 바꿔볼게요. relative. 자, 새로 고침하기 전에 두 개의 div가 어디 있었나 볼게요. 두 개의 div는 하나는 여기 그리고 여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첫 번째 div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 div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div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여기에서 32픽셀 이동을 시킨 거고 여기에서 32픽셀 이동을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div2도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건 여기인데 여기에서 32픽셀, 여기서 32픽셀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relative position.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스태틱 위치, 원래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relative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fixed라고 하는 방식, 고정 배치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 배치는 이게 뷰포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브라우저의 좌상단.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뷰포트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뷰포트를 무조건 그 브라우저의 좌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픽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화면 스크롤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위치에 배치가 되게 돼요. 포지션 적용하지 않으면 스태틱이 기본값입니다. 자, 여기를 픽스트라고 바꿔볼까요? 픽스트. 여기를 픽스트로 바꾸면은요. 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게 어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div 1번하고 div 2번이 전부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 그러냐? 어떻게 배치한 거냐면 여기 좌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32픽셀. 그 다음에 위쪽. 그러니까 컨텐트의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텐트의 위쪽이 32픽셀. 컨텐트의 왼쪽이 32픽셀.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div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겹쳐 보이는 거죠. 이게 픽스트입니다. 픽스트.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앱솔루트 방식이에요. 앱솔루트. 절대 배치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앱솔루트 배치는 가장 가까운 부모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앱솔루트 배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가장 가까운 부모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렐러티브는 스태틱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요. 앱솔루트 배치는 부모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부모 요소에서. 자, 그럼 여기서는 div의 부모는 누구예요? di의 부모는 body란 말이에요. 그럼 body의 좌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앱솔루트라고 해버리면 어떤 배치랑 같아질까요? 픽스트랑 다를 게 없어요. 왜 픽스트랑 다를 게 없냐면 div의 부모는 누구냐면 body거든요. body가 의미하는 거는 이 브라우저 전체 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위쪽은 32픽셀 떨어뜨리고 왼쪽도 32픽셀 떨어뜨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div가 둘 다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앱솔루트가 픽스트랑 같아집니다. 픽스트는 무조건 좌상단을 기준으로 레프트를 얼마나 띄우겠다, 탑을 얼마나 띄우겠다 이거고요. 앱솔루트는 부모에서 어디를 얼마만큼 띄우겠다예요. 근데 그 부모가 바디가 돼버리면 그거는 픽스트랑 같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바디가 돼버리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앱솔루트와 픽스트의 차이점은 알 수가 없어요. 스태틱으로 배치했을 때, 그 다음에 렐러티브로 배치했을 때
그다음에 픽스트로 배치했을 때 이거는 전부 다 차이점이 드러나죠. 전부 다 차이점이 드러나고 세로 고침 해볼까요? 이거 렐러티브입니다. 여기는 렐러티브로 한 거예요. 스태틱과 렐러티브와 픽스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태틱과 픽스트와 앱솔루트가 차이가 나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게요. 저희 CSS 파일 하나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죄송합니다. HTML 하나만 더 만들게요. 파일 이름은 9번이라고 하고요. 9번도 포지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 웹앱 폴더 밑에서 9번 포지션. 네, 타이틀은요. CSS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H1 하고요. 우선 CSS 포지션 스태틱이라고 할게요. 스태틱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div 하나만 넣겠습니다. 클래스 줄게요. 박스 1번이라고 할게요.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줄까요? 두 번째 제목은 CSS 포지션. 제목 하지 말고요. 제목 넣지 말고 제목은 포지션이라고만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스태틱 포지션 이렇게 쓰고요. div를 주는데 여기는 클래스를 박스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fixed position이라고 할게요. 마지막으로 div 하나만 더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라고 하고요. 여기는 박스 3번. 여기는 absolute position이라고 할게요. 정적 배치, 고정 배치, 그리고 절대 배치라고 하는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박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스타일을 줄게요. 우선 div. 모든 div에다가 테두리 선을 줄게요. 테두리 선은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이렇게 주고요. 가로 세로 길이를 똑같이 줄게요. 가로 길이 200픽셀. 그 다음에 세로 길이 200픽셀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되면 세 개의 박스가 전부 다 똑같은 크기로 그려지겠죠. 똑같은 크기로 그려질 겁니다. 볼까요? 파일의 제목을 8번 대신에 9번 포지션 이렇게만 하면 되죠. 됐죠? 박스 1번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배치를 하는 거니까 스태틱. 얘는 바꾸지 않을게요.
얘는 바꾸지 않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찾을 거냐면 박스 2번을 찾을게요. 박스 2번. 그럼 어떻게 해요? 클래스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점 박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배경 색깔 넣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순서대로 숫자 4개를 주시면 되는데 255, 0, 0, 0.2 이렇게 할게요. 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는 빨간 색깔, G 초록 색깔, B 파란 색깔, 그리고 마지막에 A 알파 이거는 불투명도입니다. 0.0은 투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인데 투명에 가까운 그런 약간 반투명한 그런 빨간색을 배경색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네. 배경 색깔 들어갔죠? 배경 색깔 들어갔습니다. 포지션을 줄게요. 포지션을 주시는데 픽스트로 주기로 했죠. 픽스트로 주기로 했고요. 레프트를 32픽셀. 그 다음에 탑 역시 마찬가지로 32픽셀이라고 할게요. 자, 볼게요. 새로 고침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픽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좌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좌상단을 기준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왼쪽이 32픽셀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위쪽이 32픽셀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요. 박스 3번을 넣을게요. 점 박스 3번.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엔 초록색으로 넣을게요. RGB A. 근데 빨간색 없고요. 초록색을 255 최대값. 파란색 없고요. 투명도 0.2 이렇게 넣을게요. 이번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넣을게요. 앱솔루트. 그리고 레프트 똑같이 32픽셀, 라이트 똑같이 32픽셀 이렇게 넣을게요. 박스 3번 어디가 있을까요? 새로 고치 해볼까요? 여기가 있어요. 잠시만요. 앱솔루트. 라이트가 아니라 탑. 겹쳐 있죠. 겹쳐 있습니다. 이게 겹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겹쳐 있는 이유는 지금 DIV의 부모가 바디거든요. 그래서 박스 2번하고 박스 3번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전체를 DIV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바깥쪽에 큰 DIV가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DIV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픽스트, 얘는 앱솔루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볼게요. 새로 고침. 잠깐만, 얘 어디 간 거지?
2번하고 3번은 역시 여기 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2번도 여기 있고요. 3번도 여기 있어요. 1번은 여기 있고 2번, 3번 얘는 여기 있고. 잠깐만 여기를 조금 이상해지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는 맞고 여기를 기준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 잠시만요. 얘가 조금 앱솔루트라고 제대로 넣은 거 맞죠? 앱솔루트라고 들어가 있고 원래는 저기 있어야 되는 녀석인데 앱솔루트라고 넣으면 텍스트라고 넣으면 relative라고 넣으면 앱솔루트가 조금 애매해지. 부모가 살짝 부모 요소에서 상대. 그럼 여기에서 left? 여기 올 줄 알았는데 좀 애매하네요. 부모의 relative인 게 absolute예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부모가 relative가 돼야 되는군요. 부모가 상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군요. 진호 감사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이 앱솔루트가 적용이 되려면 부모가 렐러티브여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걸 하나를 더 넣었어요. 포지셔널 렐러티브라고 하겠다. 라고 넣었어요. 얘를 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박스 3번이 앱솔루트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군요. 어떻게 배치가 된 거냐면 여기가 부모예요. 바깥쪽 div 여기가 부모고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앱솔루트. 픽스트는 상관없이 무조건 뷰포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픽스트고요. 렐러티브는 이렇게 앱솔루트는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네,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군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가장 가까운 렐러티브 부모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방식. 그러니까 부모 요소가 렐러티브 배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 요소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방식들을 정해주고서 어디를 기준으로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아니면 상대적인 위치, 절대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소들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